벌써 수능입니다. 날씨도 아주 춥고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체감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한테 배우셨던 학생분들 또는 구독자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남기고 싶어서 영상 남깁니다. 그 쇼츠에서 기출문제들을 분석한 것들은 그냥 이제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들이 어떤 논리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쭉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콜렉팅 해가지고 영상을 또 새로 남기고요. 수능 저는 좀 망쳤는데 첫 수능 이게 꼭 수능을 첫 수능이라고 망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제일 위험한 게 국어 망쳤다고 뒤에 과목 나와버리거나 수학 망쳤다고 뒤에 과목 나와버리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 과목 한 과목 망치더라도 잊어버리고 각각의 과목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로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보시길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2023학년도 수능 11번 문항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크기가 같은 두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형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조건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춰 보조선을 그리거나 필요한 미지수를 써두고 시작합시다. 같은 크기의 원주각이므로 세타 대응하는 각각의 현 선분 BC와 선분 CD의 길이를 K로 씁시다. 자, 이제 어떤 걸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의 6요소 중 3가지 구변과 각이 나와 있고 이것을 알면 코사인 제2 법칙, 삼각형과 외접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것이 국룰입니다. 식을 쓰고 연립하면 끝나겠죠? 비슷한 소재가 쓰였던 기출문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3학년도 수능 12번 문항입니다. 문제에 쓰인 소재는 절대값 fx는 절대값 네모 x식의 구조입니다. fx가 네모 x 또는 마이너스 네모 x 두 함수 중 하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조건의 식에 n은 0, 1, 2, 3을 대입 후 추론하면 fx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수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첫 번째, 윗끝과 밑끝을 일치시키기.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기가 국룰입니다. 첫 번째 국룰을 문제에서 쓰지는 않지만 항상 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두 번째 국룰, 양변을 미분하면 g'x는 EFX입니다. 함수 gx의 최소값이 x는 2에서 0이므로 g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고 g2는 0입니다. 극소값을 가지므로 g'x의 부호는 x는 2 좌우에 따라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x는 이 근방에서 fx의 부호를 알 수 있죠. g2는 0이므로 fx의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이 같습니다. 정적분을 방향성 있는 넓이 관점으로 관찰하면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합니다. 정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가 사용된 기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2학년도 수능 20번 문항입니다. 문항에 쓰인 소재는 함수식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함수 fx가 가조건에서 다친구한 0, 1일 때, 나조건에서 x가 0 이상일 때 각각 정의되어 있으므로 구간이 다친구한 0, 1에서 겹칩니다. 가, 나조건을 결합하면 0 이상에서 함수 fx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식 fx 더하기 1은 xfx 더하기 ax 더하기 b에 가의 식 fx는 x를 대입해보면 다친구한 0, 1에서 fx 더하기 1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입니다. 평행이동시키면 다친 구간 1에서 fx는 x제곱 더하기 a 빼기 2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므로 구간의 경계 x는 1에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두고 푸는 것이 국룰입니다. 이제 계산하면 a는 b는 1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3학년도 수능 공통 21번입니다. 방정식 fx는 t의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는 y는 fx와 y는 t 두 그래프의 교점을 관찰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문항에 쓰인 소재는 절대값이 씌어진 지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주의하세요. 지수 함수의 절대값이 씌어져 있다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정근선도 꼭 뒤집어 올려줘야 합니다. n의 값에 따라 함수가 다음과 같이 다르게 그려집니다. 이처럼 n의 값에 따라 케이스 분류하며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답률이 84.2%나 되는 고난도 문제였죠. 그렇다면 케이스를 분류하지 않고 그래프 하나만 그려서 관찰할 수는 없을까요? 방정식을 다룰 때 좌변이 고정된 그래프가 되게끔 식을 조작하기, 이것 또한 국룰입니다.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좌변의 그래프에 변수가 없어집니다. 고정된 그래프와 상수함수 y는 n+t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관찰하면 훨씬 잘 보이죠? 절대값이 씌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3학년도 수능 22번 문항입니다. 문제 쓰인 소재는 평균 변화율로 정의된 항등식입니다. 가해식을 변형하며 이렇게 바뀝니다. x는 1에서 극한을 생각해보면 f'1은 f'G1입니다. 그럼 G1은 1일까요? 나조건 때문에 아니죠. 2차 함수 f'x의 대칭성을 고려하면 1과 G1의 중점이 축에 위치하면 됩니다. 축을 x는 k라 하면 G1은 2k-1입니다. 가해식을 해석해보면 함수 fx에서 좌변은 x부터 1까지의 평균 변화율, 우변은 x는 g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3차 함수 fx에서 1, k, g1을 그린 후 계속 관찰해볼게요. x, fx를 적당히 두고 관찰하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변곡점 좌우로 두 번 보입니다. 두 접점의 x좌표 모두 gx일까요? gx는 연속함수이고 최소값을 갖는다는 두 조건을 고려하며 변곡점 오른쪽의 접점의 x좌표가 계속해서 gx여야 합니다.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고려하며 마저 fx를 그려보세요. 항등식을 기울기 함수로 해석하는 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2 수능 13번 문항입니다. 잠깐 스탑! 먼저 풀어보세요. 로그 함수로 표현된 로그 방정식 문제입니다. 한 직선 위에 세 점 조건이 주어졌죠. 방정식 각각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같다를 세우는 것이 국룰입니다. y절편을 모르니 0,k라고 하고 방정식을 세웁시다. 자, 이제 두 식을 연립하면 k는 0입니다. k는 0을 대입하면 a의 b제곱은 b의 a제곱이고 f1은 40이므로 a의 b제곱은 b의 a제곱과 같고 20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지만 실제 체감 난이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식으로 쭉 밀고 가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림을 그려 이해해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x좌표에서 y좌표가 2배이므로 비율관계에 의해 어떤 x를 잡아도 y좌표는 항상 2배입니다.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각각의 직선은 x축에서만 교점이 발생합니다. 즉, 두 직선의 y좌표는 0일 때만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2 수능 14번 문항입니다.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가 소재입니다. 절대값 vt에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이 2이므로 t가 0 이상 1 이하에서 물체의 이동거리는 2입니다. 주의하세요.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한 것이므로 물체의 위치가 아니라 이동거리입니다. 위치 그래프 xt의 세 x절편 중 두 절편은 0, 1로 정점이고 한 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동점입니다. 절편의 위치가 변할 때마다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겠죠. 케이스 분류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0부터 1까지의 이동거리가 2여야 하므로 xt의 그래프의 그 값의 크기가 1이어야 합니다. 물체의 이동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다친구간 0일에서 xt의 그래프에 극대 극소가 있고 이동거리가 2여야 하므로 그 값의 차가 1이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물체 이동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2학년도 수능 21번 문항입니다. 문항에 쓰인 소재는 절대값이 씌어진 수열입니다. 가나 조건에서 절대값 a는 새로운 수열 네모n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네모n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에는 뿔마 2의 n제곱입니다. 다조건 10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4다를 고려하며 얘네 각 항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항 중 양수들의 합을 x, 음수들의 합을 y라 합시다. 다조건에서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4입니다. x 빼기 y는 2부터 2의 10제곱까지의 합이므로 2046입니다. 연립하면 x, 즉 양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고 1016입니다. 이때 A10이 1024라고 한다면 양수들의 합이 1016이라는 것의 모순입니다. 만약 9번째 항까지 모두 양수라 하면 2부터 2의 9제곱까지 더한 값은 1022입니다. 모든 양수의 합 1016은 1022와 6만큼 차이 나므로 2와 4는 양수의 합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2022학년도 수능 22번 문항입니다. 문항에 쓰인 소재는 크게 두 가지,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와 3차 함수의 성질입니다. GT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룰입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을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도함수 f'x를 관찰하세요. fx의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이므로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기리가 2인 닫힌 구간에서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두 개, 한 개, 0개일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해석해봅시다. gf1은 gf4는 2죠. f1과 f4는 모르지만 f'x는 0이 실근이 두 개 나오는 t가 있다는 겁니다. 구간의 길이가 2인데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존재하므로 f'x의 두 x절편 알파 베타의 차가 2거나 2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때 두 x절편의 차가 2보다 작은 경우를 보세요. 가조건 모든 a에 대하여 좌극한과 우극한의 합이 2다의 모순입니다. 따라서 f'x의 그래프는 두 x절편의 차가 2여야 합니다. 최고난도 추론 문제라 호흡이 좀 깁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22번 문항 파트 2입니다. F'X의 두 실근의 차가 2입니다. 따라서 GT는 1을 만족하는 T는 오직 하나이고 그 값을 알파라 하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GF1은 GF4는 2에서 F1은 F4는 알파입니다. 두 번째, F'X 그래프는 알파와 알파 더하기 2에서 X축과 만납니다. F'X의 부호를 조사하면 Fx의 그래프가 X는 알파에서 극대값, X는 알파 더하기 2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비율관계를 고려해서 그리면 그 값에서의 접선과 Fx의 다른 교점까지의 거리가 3입니다. 따라서 접점과 교점이 각각 1,F1, 4,F4입니다. 케이스 분류합시다. 극대값이 F1인 경우 알파는 1입니다. 그 값의 위치와 값을 고려하여 3차 함수를 세워보면 F0는 -1입니다. GF0는 1이므로 마지막 조건 역시 성립합니다. 극소값이 F4인 경우 알파는 2입니다. 그 값의 위치와 값을 고려하여 3차 함수를 세워보면 F0는 -6입니다. GF0는 0이므로 마지막 조건의 모순입니다. 추론하고 조건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배울 게 많은 문제입니다. 3차 함수의 비율관계와 그 값의 차공식을 먼저 리마인드하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